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데다 달러 상승으로 주요 상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을 받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4% 내린 9,778로 마쳤지만 나스닥은 0.2%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가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속 관련 상품주가 하락을 이끈 가운데 미 FOMC 정례회의와 G20 정상회담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가세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와 석유 수요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3.2% 급락해 다시 7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가 오늘 오전 9시에 뉴욕 맨하튼 유엔 본부에서 개막됩니다. 주요 이해관계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0.4% 내려 9,778로 끝났지만 나스닥은 0.2% 상승해서 2,138을 기록을 했는데요. 달러가 사흘째 오르면서 유가가 배럴당 70불에 하회해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리 M&A를 추진하면서 IT 업종 전반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스닥은 상승 마감한 것이었는데요.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는 그러나 5개월 연속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다우의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끝났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미 증시 이제 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 증시 또한 장 초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 속에서 시장이 급등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부담으로 인한 약세로 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대래 M&A 호재로 인해서 상승으로 장 마감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다우 산업 지수는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0.42% 하락한 9,778포인트, S&P 지수는 0.34% 하락, 나스닥 지수는 0.24% 상승한 2,138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종목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다우 지수 5일선을 지금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국면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이 같은 경우에는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 1층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5개월 연속 상승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큰 급락 이후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입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 시장에서의 기간 조정 국면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41포인트 하락한 9,77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크게는 달러화 급락세가 3일 연속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지금 사흘째 오르고 있는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불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고 금융주는 또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고 기술주도 강세였어요. 예, 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래 M&A 호재로 인해서 기술주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반면에 유가가 약세를 띠면서 시가총액 상위군인 엑스모빌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0.8%, 0.6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계속적으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월마트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로닉 같은 이제 유통주 그리고 이제 가전 관련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업종별 순환매 흐름의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에 관련 업종인 쉐브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래 인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페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5%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종가가 17불 정도에서 움직였었는데 대리 페롯을 30불에 인수한다는 발표와 함께 6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페로시스템의 이러한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이 AIG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AIG CT 같은 경우에는 AIG는 21%, CT는 4%대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제금융의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제금융, 즉 TARP가 지금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AIG와 CT에는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AIG와 CT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시가총액 상위군인 금융주들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상승하는 반면에 JP모건은 0.68% 하락하는 등 금융주의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나의 해계 3분기의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과 함께 경기 선행지수와 관련 업종이 있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8월 기계 판매가 감소하면서 1.8%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업종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그나마 다우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호재가 있었다, 낙폭이 제한된 요인이었다라면 역시나 경기 선행지수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요? 예,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데 시장이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가 0.7%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0.1% 하락한 0.6%로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조금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땐 계속적인 경기의 회복 기대감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종, 그리고 이제 금리, 스프레드 등 이제 주요 부분이 8개 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더블딥보다는 완만한 U자형 상승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편 실업률에 대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발언도 지금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의 일자리가 3개월 내에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이제 바클레이스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인 던마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실업률을 10%를 돌파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 이상 경기 회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즉 루비니 교수가 말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실업률로 인한 더블딥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이와 반면에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긍정론자들의 이야기들이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딘마키의 내용을 좀 보면 실업률이 10% 미만에서 피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실업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농업 부분, 즉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기대감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했지만 3개월 내 이러한 실업률이 잡혀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20년 내 최고치인 10%를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였고 10%도 시장 예상으로는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모습이었지만 딘마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장이 더욱더 강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러한 가정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금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따른 기대감은 나오고 있겠지만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크게 호재로서 작용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실업률이 주간 고용지표가 점차 얼마나 더 개선될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지표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에 따른다면은 연말까지는 실업률이 조금 오르더라도 두 자릿수까지 10%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고용에 관한 전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고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 얘기일 텐데요. 주택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이 모기지 연체율은 또 넉 달째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모기지 연체율은 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관련 지표들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에 비해서 모기지 채권율은 지금 부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들은 모기지 부실이 실업률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게 조금 더 지배적인 내용입니다. 주택 개선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규 주택을 사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모기지 연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모기지를 갖고 있던 이러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모기지를 채권을 빨리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기지 연체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딥마키가 말했던 실업률이 점차 개선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기지 관련 채권의 부채 증가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살려고 하는 잠재적인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률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인 악재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은 실업률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 이상 내수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택 관련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모기지 연체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면에 지금 금융주들의 카드론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카드론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전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드론에 따른 부실, 즉 이제 카드론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빚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데 은행들이 이러한 부분을 단속을 하면서 카드 신규 가입자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려한 고객을 위주로 한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얼마만큼 잡히느냐에 따라서 주택 관련 지수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주택의 어떤 그 시장 회복은 역시나 고용 시장 회복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밤 일정 챙겨볼 텐데요. 드디어 FOMC 이틀간에 걸친 회의가 오늘 밤부터 미국 쪽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실 FOMC 발표문에 이제 경기 부양책 종료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 말지가 관심인데요. 일정 좀 다 챙겨주시죠.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FOMC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관련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금 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정치가 0.5% 그리고 전망치 또한 0.5%로 나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택 관련 지표들도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한 FRB에서 연방고객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에 출구 전략이 나올까 안 나올까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관망세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기조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출구 전략을 지금 곧바로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출구 전략이 지금 나왔을 때는 더블 딥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FOMC나 이러한 데서는 크게 나올 확률은 좀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지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경계감도 있어서 다우가 좀 빠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FOMC에서 출구 전략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를 꺼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우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특별히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MB 정부하고 조금 반대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제 어제 열려서 오늘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감세를 하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이 감세에 대해서 반대해온 소신을 거듭 밝힌 셈입니다. 이 정 후보자는 이 감세를 하면 아무래도 이 부유한 사람들이 덕을 봄으로써 결국은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향후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 좀 변화가 오거나 혹은 정부 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앞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 감세 정책에 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소비가 투자와 늘고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감세 정책의 기초라고 봐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좀 완전히 반대의 뜻을 내비친 셈이죠. 이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정부 내에서 이러한 경제 정책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네. 또 정 후보자 같은 경우 이 은행 등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한적인 단독 조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한국은행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네. 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좀 하는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종시를 둘러싼 논의도 아주 첨예했지요. 예. 이 정 후보자 같은 경우 이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세종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서 좀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는 조금 모순된 모습도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 친서민 기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야당의 집중 추궁도 또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운찬 후보자는 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케인즈적 경제 철학의 소신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지요. 뭐 학자 때부터 계속 교과서에도 써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하지만 이른바 친서민 기조와 또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해서는 좀 코드를 맞추려는 모습이 눈에 어제 좀 띄었습니다. 이 정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일생을 중도적 입장을 취해왔고 또 실사고시 입장에서 실용을 주창했다면서 이 세상이 바뀌어 비난받을 일이 있었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 중도이며 또 사회과학자로서 실용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MB 중도 실용은 저와는 코드가 맞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또 일반인들의 또 다른 논란이 바로 이제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요. 병역 면제 의혹이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또 소득세 탄로를 포함한 이 재산 형성 과정 등이 바로 핵심 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예.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07년입니다. 이 인터넷 서점 yes24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 고문료를 받은 게 바로 이제 국가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바로 있었습니다. 또 이 책 인지세 등이 월급 이외의 소득을 좀 신고 누락했다는 야당의 지적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한 재벌급 사업가로부터 이 용돈이라면서 해외에 있을 때 무려 이 1,000만 원을 용돈조로 받은 것 역시도 사실로 드러나서 현재 지금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또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제 병역 문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 병역을 고의로 회피했는지 아니면 정 후보자 말대로 나이가 차서 정당하게 면제받았는지를 두고 이 뜨거운 논방이 어제 이제 펼쳐졌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또 다른 기업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내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장기 임대 산업단지 최우선 입주 순위를 주고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앞으로 추진됩니다. 이 정부는 어제 이제 과천청사에서 이 기획재정부 주재로 시도 경제 협의를 열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 해외에 진출한 이 국내 기업들이 이 국내로 유턴하는 수요가 많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이제 뭐 과거 이제 90년대 특히 이제 많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나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이유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이른바 좀 개발도상국 쪽에 좀 많이 진출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발전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더 이상 현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좀 국내로 차라리 돌아와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이러한 이른바 유턴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정부는 이 같은 유턴 기업들을 위해서 총 약 3,300이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장기 임대 산업 용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최대 50년간 약 조성비의 3% 수준에밖에 불과한 임대료를 받고 또 이들 기업의 입주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 경제 자유구역 내 이 외국 학교에 대해서 이 최대 30%에 불과한 이 현행 내국인 학생 비율을 좀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공급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휴양 콘도와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는 이른바 영주권을 주는 자격을 현재로서는 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어제 금융공기업 임금을 좀 손보겠다 하는 뜻을 밝혔는데요. 5% 내외로 임금 삭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과 또 금융감독원들이 금융당국이 이 직원들의 고임금에 이른바 본격적으로 매스를 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노조 측은 이제 소송 불사 등을 외치면서 이 임금 삭감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이 예산 삭감 등을 동원해서라도 이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이제 어제 본격적으로 노사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기존 직원의 급여 5%를 삭감을 하고 또 올해분 연차 휴가를 25%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노조 측이 이제 협상안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이미 이제 올해 임원 연봉이 10% 또 대졸 초임 연봉의 20%를 삭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금융감독원도 이 성과급 체계 등이 보수 체계 재편을 통해서 임금을 약 5% 정도 이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 자산관리공사, 또 주택금융공사 등이 금융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임금 5% 삭감안을 놓고 노조 측과 이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조 측은 이렇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 임금 삭감을 추진할 경우 임금 체불 등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 봤을 때 이 공기업, 특히 이제 이 금융공기업들 같은 경우 이 고임금 방만 경영 체제 그동안 아주 많은 비판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이런 임금 협상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을지 또 기업들과 특히 이제 금융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증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정식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신흥 시장에서는 벗어나게 된 셈인데요.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오히려 좀 줄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는 확연히 준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이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소폭 하락을 했지요. 이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847억 원 규모의 이 사자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12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 순매수 규모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는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무려 약 14조 원, 이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이 외국인 일별 순매수 규모를 보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제 들어서는 이제 1,845억 원, 지난 18일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뚝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이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제 이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재료가 소진된 만큼 좀 일시적으로 좀 수급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채권 수요가 바로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네. 이 최근 일주일간 이 채권형 펀드에만 약 2,900억 원 규모의 이제 자금이 몰렸고요. 또 국고채를 중심으로 이 채권 금리가 크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당분간 좀 주식 시장에서 조정을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러한 좀 단기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른 데 따른 부담을 느꼈는지 다우가 끝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4% 떨어지면서 9,778을 기록했는데요. 달러와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유가가 70불을 하회를 한 것이 에너지주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혼조를 보였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델에서 M&A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IT 섹터 자체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졌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만큼 그 낙폭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표 때문이었는데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는 5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에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닷새째 랠리를 펼치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다우의 경우 올라섰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선 데 이어서 또다시 지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우가 0.84% 상승해 9,600을 넘긴 9,627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가 돼서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개장 전부터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한 프록트앤갬블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유가도 나흘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생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2천선 그리고 1,000선이 붕괴되면서 장이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급락을 주도했던 원인은 금융주 중심의 하락이었는데요. 물론 주택 관련 지표라든가 제조업 관련 지표는 모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중심의 불안이 더 지수를 압박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견주한 것은 미국 탓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밤